서울경마는 문세영 기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세영 기수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세영 기수입니다. 문세영 기수는 제가 대기수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살아있는 전설이 이미 되고 있고 8084전 그리고 1670승. 자,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이거죠. 승률, 복승률, 연승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승률 20.7%, 통산 승률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예요. 최근에 1년에 26%입니다. 자, 복승률이 36.3%입니다. 통산. 10번 뛰면은 4번 가까이 2차 간에 들어온다는 거죠. 최근에는 41.9%로 1년간에 복승률이 올라가 있고 연승률이 48.3%. 과거는 연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들 뭘 많이 합니까? 삼복승을 많이 하죠. 이 연승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팬들에게. 연승률은 최근 1년에는 51.1%의 대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바꿔 얘기해서 10번 나오면은 문세영 기수는 5번 이상 3차 간에는 들어온다. 배팅 관점에서 보면은 문세영이 놓고 3복승 하면은 절반 이상은 무조건 맞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복승률이 41.9% 어마어마한 겁니다. 2차 간에 들어올 확률이 10마리 중에 4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말들이 대체로 입상 가능성이 있는 이런 마필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문세영 기수는 능력 많은 능력마대로 100% 능력 발휘를 하게 해주는 것이 문세영 기수의 최대의 장점이고 또 문세영 기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운전 또는 결정력이 애매한 될 듯 말 듯한 상황끼리 만났을 때도 문세영이가 타는 순간 결정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문세영 기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고 가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경마는 문세영 기수를 놓고 가느냐 문세영 기수를 꺾고 가느냐 대부분의 경주들을 문세영 기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배팅이 결정이 되고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세영 기수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경주에 문세영 기수를 꺾고 어떤 경주에 문세영 기수를 살릴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토요일은 좀 어려웠었던 흐름, 일요일은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2개 경주 준비를 했어요. 서울 4경주죠. 문세영 기수가 무너졌던 경주, 그리고 복승이 18.3배 배당이 나왔던 경주. 서울 6경주,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하면서 후차권에서 복병이 발생했던, 복병이 입상을 했던 그런 경주, 4경주, 6경주, 2개 경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4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세영 기수의 캐치참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어요. 2번마 천마 투데이가 역시 또 2번째로 인기를 모았고 나머지 마필드는 루비콘 그리고 12번, 9번, 6번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상황에서 4번과 2번으로 인기가 집중이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2번마 천마 투데이, 3번마 루비콘, 4번마 캐치참이 모두 선행마필이었습니다. 선행마들이 싸우게 되면은 선행마들이 동반 입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은 사례는 아니어도 모두 몰락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선행마들이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인기가 집중이 됐던 상황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바로 문세영 기수를 꺾고서 승부를 했던 경주. 자, 문세영 꺾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시 경주에는 마지막에 배당판은 좀 이렇게 바뀌었죠. 2번을 중심으로. 그래도 역시 4번, 3번. 그런데 경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번, 12번이었습니다.
4경주, 승부경주 들어갑니다. 4번마 문세영, 캐치참, 선행마필이죠. 선행으로 3번, 그리고 2차례 우승. 2번마 천마트페이도 3번의 우승인데 모두 선행이었어요. 현장 속보 듣고 계십니다. 모두 무너졌던 마필. 두 마필이 접했다. 이건 두 마필의 동반이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마 캐치참을 뽑습니다. 2번마 천마트데이도 상대마들이 많아요. 1번마 우트라진이도 있고, 외곽에 3번마 루비콘도 있고, 안쪽에 4마리가 선두권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죠. 외곽에서는 11번마 섀도우킨의 연수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렇다면 선두권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3번마 루비콘의 생존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선출이 다 가능했던 마필이고, 쟤네도 역시 2차 결산도 선이었고, 지난번에도 안쪽 이점을 살리는 것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앞뒤가 다 나올 수 있는 마필이 3번이라는 점. 그래서 3번마 루비콘을 놓고 2번마 천마트데이와 외곽에서 가장 빠른 가속력 가지고 있는 11번마 섀도우킨을 노립니다. 3번하고 2번, 11번으로 주력 승부. 자, 올라오시는 7변수 나올 수 있죠. 선두권 와장창 수도 있어요. 12번마 큐피드 비상 재정됐고, 잠재력 있는 마필, 선출이 다 가능했던 마필입니다. 12번을 복병으로 3번, 2번, 11번까지 깔고 복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3번, 4번, 그리고 11번 모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쇼 4번 마필은 초반에 강하게 밀고 있지 않죠? 뭔가 느슨하게 나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3번, 2번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 화면을 보시면은 결국은 대등하게 출발을 했으나 3번이 다소 좀 앞서기 시작을 하죠. 자, 이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에 3번의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상황인데, 3번이 결국은 선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중반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2번은 안쪽 게이트점을 가지고 3번을 편안하게 선행 가게는 냅두지 않겠다 하는 장철 기수의 의지가 보이죠. 이 3코너 직전까지 3번이 압도적인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이 안쪽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외곽 선회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12번 마필이 벌써 4코너 선두권 외곽에 따라붙으면서 선입기회를 노리는 이런 전개가 지금 펼쳐져요. 문세영 기수는 초반부터 선행 의지보다는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선입 시도를 해본 것 같고, 11번 마필도 뒤에 있죠. 막판에 칩으로 올라오는데 선행을 싸울 수 있는 마필들이 초반에 나오지 않았고, 안쪽에 있는 2번, 3번의 선행 싸움으로 압축이 됐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3번은 선행 과정이 힘들었고, 2번은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던 것. 이 상황을 12번마 큐피드 비상, 서범석 쪽에서의 작전, 다비드의 운용력이 빛을 발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여기 붙지를 않았다면 2번, 3번으로 그냥 끝이 났겠죠. 그런데 초반에 1200이기 때문에 4코너에서 벌써 선입권에 합류를 했다는 것이 막판 3번의 몰락과 함께 2차계 행운을 누리게 됐던 상황,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은 선입력이 더 이상 나오질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선행마로서의 한계를 노출시켰다면, 그 빠른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표현드렸던 11번 마필은 이번에는 뒤에 있다가 취입으로 막판에 올라오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뭔가 취입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2번 마필이 13초 6, 3코너가 24초 차,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에요. GF가 13초 4. 근데 일반적인 자기 기록만큼을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못 뛰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행을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2번 마필도 14초 9에 기록을 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과거 이만한 기록을 내기도 했었으나 역시 큰 특징적인 기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 상대성에 의해서 잘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선행 과정에서 결국은 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 11번에 13초 1에 막판 GF 타임은 좀 눈에 띄었던 상황입니다. 자, 인기마 4번나 문세영의 부진은 예고됐던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선행마들이 충돌을 할 때는
희생양이 나오기 마련인데 문세영 기수라는 것 때문에 팬들은 그래도 4번을 버리질 않았어요. 코스를 살렸던 2번, 그리고 적극적 선행 의지를 보였던 3번의 대결 구도 속에 12번 마 큐피드 비상이라고 하는 마필이 어부지리를 보면서 배당을 연출했던 경주였습니다. 자, 2번 마필은 선행력과 지구력, 앞뒤가 다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안쪽 뒷점을 극대화했어요. 만약에 3번이 2번을 달았고 2번이 3번을 달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번이 쉽게 선행을 갔을 것이고 자기 페이스대로 종반까지 스피드와 지구력을 보여줄 것이고 2번은 3번을 따라가다가 지쳐서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있어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12번 마필은 운도 따랐고 잘 탔고 작전이 주요했다. 자, 다음에 이 마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순위권이죠. 상대성이에요. 이 상대성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봐야 됩니다. 선두권도 봐야 되고 뒤에 마필들도 봐야 되고 3번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 마필은 아닌데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가려면 확실하게 가야 된다.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정도는 또 아니다 보니까 결국 2번을 안쪽에 두고 외곽에서 앞서는 가지만 계속 견제를 받으면서 페이스를 좀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자, 다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또 상대적으로 선두권 전개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1번 마필은 가속력이 가장 좋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었는데 계속된 선행 실패 후에 이번에는 애초부터 취입으로 작전을 세우고 나왔다는 것에서 막판에 많이 올라오죠. 다음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마필 캐치차 문세영 기수의 이 마필의 애초부터 선행 의지는 없었어요. 선행 의지가 없었던 것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간 거 아니냐? 안 간 거 아니죠. 상대에 따라서 작전을 얼마인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외곽에 있는 선행마가 안쪽에 있는 선행마를 두고 나오면서 싸우게 되면은 싸웠다고 제재를 주고 그렇죠? 안 나오면은 안 나왔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근데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선행 가서 뒷심이 많이 부족해서 칩으로 각질을 바꿔보려고 했다. 선입으로 바꿔보려고 했다. 그거 한마디 해명하면 끝이에요, 이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마들은 싸워야 돼요. 대단한 안 돼서 싸워야 됩니다. 이따 누가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되죠. 일단 나와보고 그리고 앞설 수 있는 마필이 앞서고 무리하게 싸우기보다는 잡아주고 이러면 되는 건데 우리 팬들은 이 작전을 미리 알 수가 없죠. 한때 뭐 이런 부분들 선행마가 다음에 선행을 안 가고 선입작전을 펼칠 때는 공개를 했던 잠깐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전개를 그리고 준비했던 팬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저는 문세영 교수가 선행을 가려고 해도 2번, 3번 때문에 못하고 무너진다고 봤기 때문에 뺐는데 어떤 분들은 문세영이니까 선행을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마필은 선입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 확인됐죠? 결국은 다음에 나올 때 다시 선행을 노릴 건지 편성 따라 선행을 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불투명한 상황. 항상 경마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딱 잘라서 하나로 정리를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맞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끼리 만났을 때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좀 더 높은 확률로 결과가 되느냐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두 번째 경주, 설제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했던 그런 경주였어요. 러블리 K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됐던 마필이고 이 차는 5번마 마성투원이 하게 됩니다. 복병이에요, 복병. 9번 팔렸고 11번도 팔리고 13번도 팔리고 근데 정작 2착 들어온 건 5번이 들어왔습니다. 인기마와
복병바가 같이 들어온 경주. 자,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자, 이번 경주는 문세영 살리기 라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1번, 5번이 애당이 막판에 많이 빠졌어요. 이게 바람 부는 거죠. 요즘 또 이 배팅 금액이 크지를 않고 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막 추격 매수들을 하시니까 나중에 보면은 한 20배가 10배 이하로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빨리 좀 관중들이 제대로 입장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3번이 취소가 되면서 문세영 기수에게 더 힘이 실렸던 이런 상황입니다. 3번도 선행마고 문세영 기수는 1번 게이트 뒷점은 있었는데 3번이 선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1번에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현장 예상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듣고 설명 들어갑니다. 3번이 취소되면서 1번 러블리 K가 상당히 편안해졌습니다. 3번이 선행력이 있었던 필인데 얘가 취소됐고 2번도 선행력은 있으나 2번의 선행력이 그렇게 확고하진 않아서 게이트점을 가지고 있는 러블리 K가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번이 나가버리면은 1번이 따라가면서 동반 입상으로 나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도성으로 보면은 1번이 이렇게 쉽게 내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곽에는 13번마 세렌디피아 10전 뛰고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는데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고 외곽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권 전개를 풀기가 수월해져 있는 이런 상황. 최인만원 9번마 챌린지 삭스가 있죠. 확고한 침략인데 거리가 1400이면 빠른 전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라고 보여져요. 1번 놓고 9번과 13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 놓고 9번 13번으로 승부. 자, 배당 변수 복병이 있어요. 5번 마성투원입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죠. 자, 그런데 연마필도 루나 경주 50회까지 출전했던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고, 자, 무엇보다 최근에 외곽에서 고전했으나 초반 타임과 뒷심도 무난한 모습이 1800에서 확인됐어요. 자, 선두권 많지 않으니까 선입권에만 서준다면 강력한 닭꽃입니다. 5번마 마성투원을 복병으로 1번, 9번, 13번까지 깔고 복삼복. 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은 13번이 있었고 스타트 상당히 좋았죠. 제일 빨라요. 제일 빨랐는데 외곽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상황. 2번이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사이 1번마 러블리 K 문세영 기수가 그냥 밀어붙입니다. 편성이 이만하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선행력은 그렇게 빠른 선행력은 아니었는데도 선행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또 2번이나 13번이 아직은 미완의 선행이다 보니까 게이트 뒷점을 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그대로 선행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직선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안쪽 이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13번은 분명히 스타트도 빨랐으나 외곽을 극복할 만한 정도의 능력이 아니었고 결국 코너를 돌면서 계속 외곽을 돌다가 직선에서는 2번에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5번, 9번. 9번이 중위권에서 취입에 가담을 했는데 5번 마필이 중후미 다소 좀 뒤에 있었습니다만 코너를 돌면서 안쪽으로 급선회를 하면서 바로 거리를 단축을 시키고 직선에서 9번과 대등한 선에서 취입접전에 나섰던 것이 중반전개의 특징이었어요. 자,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1번에게 선행을 놓쳤어도 즉 뒷심이 있었으면 이만큼 올 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채워지질 않았던 상황. 13번은 전개분류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안 나왔던 것이 이번 경주 결과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데 9번과 5번의 대결 구도. 9번이 취입권의 사실상 대표 주자였는데 5번 마성투원에게 막판에 허를 찔리죠. 오랜 슬럼프에 있었던 마성투원으로서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변곡점을 찾은 것 같아요. 9번을 이김으로써 회복세와 다시 한번 향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운이 따라준 경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5번, 9번, 8번. 자, 이 마필은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선두권 제압에 따른 상대마의 몰락, 선행마들은 충돌하게 되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다 죽기도 하고, 아까 4경주에는 인기마 문세영 기수를 안쪽에 선행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라고 보고 꺾었는데 선행을 시도하지 않고 선입작전을 노리다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어설픈 선행마들 속에서 안쪽 이점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선두권을 제압해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설픈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에겐 최악의 상이 되죠. 결국은 후차권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경주의 사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반 마필은 선행 마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행 가서 들어왔습니다. 어린 마필들 한번 선행 가버릇하면은 그 다음에 또 선행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에 편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선행과 선임 여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뒷심이 충분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5번 마필은 상대적 전개 효율에 따른 입상의 성공, 슬럼프에서 회복되는 의미를 줄 수 있겠고 9번 마필은 편성 전개 1400, 지휘권의 대표성. 자, 그런데 5번에게 허를 찔리는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계속되죠. 8번 마필은 19전을 뛴 마필입니다. 성장이 끝났어요. 나름 최선 다한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비인기 마필로서 2위를 하면서 배당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목을 받았으나 항상 여러분들이 마필들의 성적을 보실 때는 몇 전을 뛴 몇 살짜리 마필인지 이 부분도 꼭 연결을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마필은 아직도 묘한 오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13번은 전형적인 선행은 아니었어도 이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면 기회였는데 2번 외곽에 밀리는 이 상황조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10전을 뛰고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설경만은 문세영 기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세영 기수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 마필을 연구해야죠. 그리고 상대마들의 특성과 맞물려서 문세영이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세영 기수를 꺾느냐 살리느냐에 따라서 서울경마의 승패는 대부분 결정이 된다는 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